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현대시의 걸작 중 하나인 오장환 시인의 여수입니다. 이 시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빚어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여러분. 여수하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 유명한 노래, 여수 밤바다의 낭만적인 풍경, 바로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의 제목은 우리가 아는 그 도시 여수가 아닙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여수는요, 도시 이름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또 쓸쓸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제목의 진짜 의미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이 시를 쓴 천재 시인은 누구인지, 또 시인이 그려낸 절망적인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슬픔의 예술로 완성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 바로 제목, 여수의 진짜 의미를 짚어보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여수는 한자어로 나그네려 자에 시름수 자를 써서 말 그대로 나그네의 시름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떠나서 낯선 곳에 있을 때 느끼는 그 쓸쓸함, 외로움, 서러움, 이런 복합적인 감정 자체가 바로 이 시의 핵심 주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깊고 무거운 슬픔을 노래한 시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가 쓰인 배경을 알면 작품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바로 오장환 시인입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1930년대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시천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젊은 나이에 문단을 깜짝 놀라게 한 인물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가 쓰인 때가 바로 일제강점기 말이거나 해방 직후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20살 남짓의 젊은 천재 시인이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그 시대의 암울함과 개인적인 불안감이 시 전체의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연부터 화자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희망이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아예 숨어버린다고 하잖아요. 화자가 느끼는 절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단 두 줄만으로도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 슬픈 마음을 요령, 즉 커다란 노쇠 방울에 비유하는데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 방울처럼 화자의 마음 역시 아무런 중심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화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요지경 속 풍경과 같다고 말합니다. 좁은 구멍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그래서 모든 게 왜곡되고 이상하게 보이는 세상.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귀괴하게 느껴지는지를 정말 절묘하게 표현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화자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보통 이럴 땐 과거의 좋은 기억에 기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요, 여기서 아주 서늘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맞아요. 힘든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건 따뜻한 추억일 때가 많은데, 이 시의 화자에게 과거는 또 다른 고통의 기억일 뿐이었던 겁니다. 위안이 되어주기는커녕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화자의 추억은 정처 없이 이곳저곳 시장을 떠도는 장돌뱅이의 고달픈 꿈과 같다고 해요. 심지어 그 기억들은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기워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삶 전체가 얼마나 고단하고 불안정한 방랑의 연속이었는지를 암시하는 참 가슴 아픈 이미지죠. 결국 화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절규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도 현재도 그 어디에서도 믿고 기댈 만한 곳은 없다는 깊은 절망감, 그리고 한때는 더 나은 세상을 믿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까지 이 한 문장에 모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의 클라이맥스, 마지막 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고요. 정말 독창적이고 기가 막힌 이미지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잠시 쉬려고 눈을 감으면 마음속에서 뭔가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우리가 흔히 향수라고 부르는 감정이죠.
그런데 이 향수를 묘사한 표현이 정말 이상하죠? 보통 향수라고 하면 아련하고 애틋한 감정인데 여기서는 달팽이 껍질기 틈으로 슬쩍 엿보는 얄미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얄밉다고 했을까요? 이 시에서 향수는 위안이 아니라 차라리 고문에 가깝습니다. 뼈가 없어서 흐물흐물한 달팽이처럼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화자의 중심 없는 마음을 더 심하게 휘저어 놓는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는 고향을 자꾸만 떠올리게 해서 나그네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자, 이렇게 시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시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화자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얼마나 독창적인 은유로 표현되었는지 한눈에 보이죠? 내면의 불안감은 흔들리는 방울로, 고통으로 가득했던 과거는 장돌뱅이의 꿈으로, 그리고 심지어 애틋해야 할 그리움마저 얄미운 달팽이라는 고통스러운 이미지로 그려냈습니다. 결국 이 시가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그네의 시름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추상적인 감정을 누구나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죠. 이것이야말로 실품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장환 시인의 여수를 통해 우리는 지독한 고통이 어떻게 아름다운 언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술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감정들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